만나는 가을 개병문화 오정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청산되지 못한 일본의 전범들과 그들로부터 이어진 침략사관이 아직까지 일본에 흐르고 있고 이 때문에 동북아시아에 역사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립운동사의 빛나는 별인 우당 이회영 선생과 석주 이상용 선생 두 분의 삶과 그들이 어떤 정신으로 독립운동을 펼치게 됐는지 그리고 독립전쟁사에서 재조명받아야 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정동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책에서는 우당 이회영 선생과 석주 이상용 선생의 사상에 대해 특별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당과 석주 두 선생에 대해 잠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당 이회영 선생은 백사 이항복 선생의 10대 손으로 구대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정승, 판서, 참판을 지낸 손꼽히는 명문세가의 후손이었습니다. 1910년 나라가 망하자 이회영 육형제는 당시 40만 원, 현재 가치로는 600억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전 재산을 모두 팔아서 만주로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진정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선비였습니다. 이회영 선생은 특히 만주에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는데요. 이 학교는 후에 청산리 전투의 주역인 김좌진 장군을 비롯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하였습니다. 그 많던 재산을 독립운동으로 10년 만에 다 쓰셨는데요. 실제로 함께 망명간 가족들이 영양실조로 순국하실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굶주림과 일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하신 이회영 선생은 1932년 66세의 나이로 밀정의 고발로 일본 경찰에 잡혔는데요. 그 후에 여순 감옥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다가 순국하셨습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은 만약 대한민국이 광복 후에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된 자유평등의 자주국가로 제대로 시작했다면은 지금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위인이 되셨을 분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 즉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내각 책임제의 총리였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상용 선생은 환단고기를 세상에 내놓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고성 이씨의 종손이십니다. 단군 세기의 저자인 행촌 이암 선생의 직계 후손이신데요. 따라서 이상용 선생이 신흥무관학교의 국사 교재를 직접 만드시고 역사 교육을 할 때 집안 대대로 내려온 신교사관, 대한사관을 가르쳤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두 분의 공통점이 있다면 신흥무관학교를 들 수 있는데요. 신흥무관학교야말로 무장 독립운동의 빛나는 별이라고 할 수 있죠. 신흥무관학교를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신흥무관학교는 1910년 남만주 유하현의 이동영, 이회영, 장유순 등이 함께 설립한 신흥강습소가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입니다. 이후 여러 곳을 옮겨 다니다가 1919년 유하연 고산자가에서 신흥무관학교가 설립이 되는데요. 그 후에 중국 본토로 가서는 의열단과 임시정부의 광복군에도 참여하는 등 체계적으로 독립군을 양성하는 대표적인 기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20년에 폐교가 되었는데 폐교 이후에도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은 북로군정서, 서로군정서에서 무장 독립전쟁을 이어갑니다. 훗날 광복군 사령관이 되는 지청천 교장은 서간생도 300명을 이끌고 홍범도 장군, 김좌진 장군과 함께 연합해서 대한독립단을 결성하게 됩니다. 네, 방금 홍범도 장군을 말씀하셨는데요. 독립군의 대일전쟁 최초의 승리인 봉오동 전투를 이끈 분이시잖아요. 신흥무관학교에서도 역사교육이 강조됐는데 홍범도 장군도 사제를 털어서 환단고기를 출간하셨죠? 네, 최근 홍범도 장군 유해를 국내로 모셔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요. 늦었지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이 국사 교재를 만들고 민족사를 바탕으로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는데요.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일제 침탈 사관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대한사관에 대한 인식이 보편적이었습니다. 홍범도 장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계연수 선생이 합본한 환단고기를 인쇄할 돈이 없자 장군의 사비로 충당해서 환단고기가 세상에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항일 무장운동에서도 최초로 승리를 해서 한민족에게 큰 희망을 주었는데요. 정신적인 부분의 독립운동에서도 환단고기를 발간해서 중국이나 일본의 역사관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자주적인 국사를 세우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은 국수주의로 매도되고 일본에게 배웠던 역사는 실증사학이라고 둔갑해서 우리나라 강단 역사학계를 주름잡고 역사 교과서에 기재되어 아직까지 저희가 배우고 있으니 독립운동가들께서 아마 무덤에서도 편하게 눈을 감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독립군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무장 독립전쟁을 펼쳤는데요. 그러려면 자금력이 꼭 필요하죠. 독립군에게 보천교의 자금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하죠. 네, 1924년 11월 26일 일본 관동청 경무국은 일본 외무성과 조선 경무국에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최근 김좌지는 자금이 부족해서 부하를 해산하고 모든 활동이 불능한 상태가 되었으나 금년 봄 조선 내 보천교 교주 차경석이 2만여 엔의 군자금을 제공하여 김좌진이 이 돈으로 옛 부하들을 소집해서 무장대를 편성하고 동지들을 거느려 동령현으로 들어왔다. 보천교를 배경으로 행동하는 김좌진의 장래는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이것은 일본에서 드러난 보고인데요. 드러나지 않고 지원해 준 것까지 합한다면 증산도의 초기 교단인 보천교에서 독립군 쪽으로 더 많은 자금이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은 광복 후에 보천교 본소가 있던 정읍을 찾아서 정읍에 빚진 게 많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겉으로 무장 독립전쟁은 신흥무관학교, 김좌진, 지청천 장군 등 군인이 주도를 했지만 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자금을 보천교에서 많이 지원해 주었다는 사실도 한국 독립전쟁사에서 꼭 재조명되어야 될 사실입니다. 이회영, 이상용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다면 신흥무관학교에서 함께 독립전쟁을 하셨고 또 양명학을 바탕으로 한 아나키즘의 수용인데요. 두 분의 정신과 사상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아나키즘을 흔히 무정부주의라고 해서 국가나 사회 제도를 일체 거부하는 극단적 사상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요. 이회영 선생이 생각한 아나키즘이란 자유연합 정신입니다. 즉, 자유로운 개인들이 평등하게 모여서 단체를 만들고 그리고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들 역시 올바른 가치 아래에서 모두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이 이회영 선생이 생각한 아나키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회영 선생과 이상용 선생은 아나키즘을 갑자기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주자의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유교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조선 양반 중에서도 명문가였던 이회영 선생과 이상용 선생은 모두 주자학자들에게 이단으로 취급받는 양명학을 받아들였던 것인데요. 양명학이 성리학과 다른 점은 인간의 선천적 차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회영 선생은 만국 전에도 노비와 적서의 신분제에 저항의식을 갖고 있었고요. 신분과 그에 따른 차별적인 언사를 없앨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성에게는 어려웠던 계가와 재혼을 장려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런 양명학의 세계관은 천지 만물을 하나로 보는 유교의 이상사회인 대동세계 건설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양명학과 아나키즘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즉, 두 분께 아나키즘은 양명학의 연장선상이었던 것이죠. 양명학의 대동세계가 증산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호청 가해세상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대동세계란 보편적 인류애가 넘치며 각 민족과 지역적으로 독립된 사회가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세계 연합으로 일원화된 사회입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상제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상제님께서는 도전 2편 18장에서 나의 돈은 상생의 대돈이라. 내가 이제 후천을 개벽하고 상생의 운을 열어 선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리라. 만국이 상생하고 남녀가 상생하며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화합하고 분수에 따라 자기 도리에 충실하여 모든 덕이 근원으로 돌아가리니 대인 대의의 세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도전 7편 5장을 보면 후천에는 만국이 화평하여 백성들이 모두 원통과 한과 상극과 사나움과 탐심과 음탕과 노염과 번뇌가 그치므로 말소리와 웃는 얼굴에 화기가 무르녹고 빈부의 차별이 철폐된다고 하셨습니다. 5편 332장에서는 앞세상에는 족속에 따라 나라를 세우리라고 하셨고요. 2편 19장에는 이제 천하를 한 집안으로 통일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 나라들이 상생으로 함께 살아가는 후천은 각 민족별로 나라를 세우지만 세계가 한 집안처럼 사는 통일 정부 세상입니다. 아나키즘 사상과 상제님 말씀을 들어보니 환단고기의 황국봉기 구절이 생각납니다. 예, 황국봉기를 보면 인류 창세 시절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상하무등하며 남녀 평권하며 노소 분역하니라. 즉 높고 낮음의 차별이 없으며 남자와 여자의 권리가 평등하고 노인과 젊은이가 소임을 나누어 하였다고 합니다. 또 오가와 중이 교상 선어 대중할세 이 필구 업고하야 애증 유별하고 각이 기소심으로 주판지 이 자택이라. 기소구곡은 유제 구한 위공하야 대동귀 이런자라. 즉 오가와 무리가 서로 번갈아 백성에게서 환인을 선출을 했는데요. 그때 반드시 그 사람의 업적을 살펴서 좋아함과 싫어함을 구별하고 각자 마음으로 판별해서 스스로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환인을 선출하는 궁극 목적은 오직 공공을 위해 구한족이 대동단결해서 한마음이 되는 것이었다고 전하는데요. 이회영, 이상용 선생이 추구한 사회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행촌 이암 선생의 후손이신 이상용 선생께서는 신흥무관학교에서 독립운동가들에게 대한의 역사 정신과 국통을 가르치셨는데요. 어떤 역사관으로 독립운동가들을 길러내셨나요? 네, 신흥무관학교 교가를 보면 후렴 부분에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조상들이라 이렇게 가사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23주년 3.1절 선언문을 보면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창립된 이래 당군, 부여, 사만, 삼국, 고려, 조선 및 대한민국을 거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를 보더라도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황국과 배달, 조선의 삼성조 시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의해 왜곡 날조된 역사가 아닌 올바른 대한의 국통과 황국부터 내려온 홍익인간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독립전쟁에 앞장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1945년 광복은 됐지만 이회영과 이상용 선생께서 꿈꾸신 그런 세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행촌 이암 선생께서 쓰신 당군세기 서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위국 지도가 막서너 사기하고 막급어 사학은 하야오. 사학이 불명즉 사기가 부진하고 사기가 부진즉 국본이 요이요. 정법이 기의니라. 나라를 위하는 길에는 선비의 기계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사학보다 더 급한 것이 없음은 무엇 때문인가? 사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선비의 기계를 진작시킬 수가 없고 선비의 기계가 진작되지 못하면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가 갈라지기 때문이라는 뜻인데요.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은 모두 역사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사에 대한 깊은 성찰이 그분들로 하여금 남은 생애를 모두 걸고
독립전쟁에 나서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복 후 75년, 현재 우리는 아직도 일제가 심어놓은 식민사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올바른 우리의 국통맥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학이 분명치 못해서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가 갈라져 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타깝게 돌아가신 독립운동가들의 꿈과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성취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 답이 9,000년 한민족의 국통을 통해 면면이 내려온 신교 문화의 위대한 부활인 동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잃어버리고 그 속에 정신 문화까지 모두 말살되어서 신교의 부활인 동학의 참모습 또한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동학은 3가지의 메시지를 인류에게 전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시천주 소식이며 2번째는 다시개벽 소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무국대도의 출현입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내가 내내 한 것이 동학이니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의 가르침이 참동학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참동학 증산도를 통해 후천 가을개벽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세상, 온 인류가 홍익인간으로 하나 되어 사는 후천 가을 세상, 대동세계를 직접 건설하는 것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꿈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정은 도승님과 함께 2차 대전 패전 후 일본에서 군국주의 전범들이 왜 청산되지 못했는지, 그리고 광복 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역사 전쟁을 청산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우당 이회영 선생과 석주 이상용 선생의 사상을 검토해보며 어떻게 인류가 대동세계를 열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왜곡되고 상처 입은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인류가 진정으로 성숙하여 살 수 있는 후천 가을 세상을 함께 열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